이 냄새나는 촌놈이 미쳤나? 여자의 목소리가 호텔 로비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따귀가 날아왔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뺨을 타고 퍼져나갔고 입안에서 쇠맛이 돌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 턱시도 차림의 남자들, 샴페인 잔을 든 손들이 모두 멈춰 섰습니다. 제 손에 들린 보자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고구마며 호박이며 정성껏 싼 농산물들이 대리석 바닥을 굴러다녔습니다. 경비, 여기 이상한 사람 있어요. 따귀를 때린 여자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저를 몰랐습니다. 아니, 몰라보았습니다. 흙 묻은 장화를 신고 낡은 점퍼를 입은 73 노인. 그게 지금 제 모습이었으니까요. 저는 최영철입니다. 10년 전까지 이 나라 건설업계를 쥐락펴락하던 사람. 그리고 지금은 양평 시골에서 고구마나 캐는 농부. 오늘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밭에 나가 고구마를 캤습니다. 손톱 사이로 흙이 파고들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의 결혼 10주년 기념일이었으니까요. 아버지, 바쁘시면 안 오셔도 돼요. 며칠 전 아들 민수가 전화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고 싶었습니다. 직접 키운 농산물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캔 산삼도 함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전 8시 저는 보자기에 농산물을 쌌습니다. 고구마 10개, 단호박 5개, 배추 2포기, 그리고 오동나무 상자에 든 산삼 한 뿌리. 시골 버스는 9시에 출발했습니다. 서울까지는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논밭이 아파트로 바뀌고 흙길이 아스팔트로 바뀌었습니다. 버스 안 승객들이 제 쪽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흙냄새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침에 서둘러 나오느라 씻지 못했거든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항상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후 12시 저는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한복판 초호화 호텔이었습니다. 유리문을 통해 안이 들여다보였습니다. 샹들리에가 번쩍였고 사람들은 모두 말끔한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차림새를 내려다봤습니다. 장화에 묻은 흙, 낡은 점퍼, 보자기에 싼 농산물. 들어가도 될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작은 소리로 웃었습니다. 저는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서서 아들을 찾았습니다. 로비 중앙에 샴페인 타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오늘 정말 예쁘다. 제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이 보였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자기를 꽉 쥐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진아,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수진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나야, 아버지.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당혹스러움이었습니다. 아니, 혐오였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쪽으로 쏠렸습니다. 나 민수 아버지, 오늘 결혼기념일이라고 해서 제가 보자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직접 키운 거야. 고구마하고 호박. 그때였습니다. 수진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정신 나갔어요? 수진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꼴로 들어와요? 냄새나는 촌놈이. 제 손에서 보자기가 떨어졌습니다. 고구마며 호박이며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단호박 하나가 샴페인 타워 쪽으로 굴러갔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피하려고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수진아, 나야. 아버지, 아버지, 무슨 아버지요? 수진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경비, 여기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뭐야? 호텔에 노숙자가 왜 들어와? 경비는 뭐 하는 거야? 제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수진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에는 저에 대한 어떤 인식도 없었습니다. 아니,
인식하고 싶지 않은 거부감만 가득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법이지. 제가 평생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며느리는 정확히 그 반대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2명의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여기는. 경비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제가 바닥에 떨어진 농산물을 주었습니다. 고구마 하나, 호박 하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포기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저는 산삼상자만 챙겼습니다. 나머지 농산물은 바닥에 그대로 두고 일어섰습니다. 수진이 저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로비를 빠져나왔습니다. 유리문을 나서자 뜨거운 햇볕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더 차가웠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차는 구석진 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낡은 경차였습니다. 시골에서 밭일 볼 때 타고 다니는 차였습니다. 차에 올라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백미러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뺨, 흙이 묻은 얼굴, 허연 머리. 이게 나구나. 10년 전 저는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수천억 원대 자산을 가진 건설업계의 큰손. 하지만 환갑을 넘기면서 모든 게 무의미해졌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습니다. 재산은 신탁으로 묶어뒀습니다. 그리고 양평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민수에게만 알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었습니다. 괜찮아.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삶이야. 저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수진에게는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알 필요 있을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만 알면 되고 며느리는 그냥 아들이 알아서 하겠거니 했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박 실장이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제 수행 비서였던 사람, 10년 전 은퇴할 때도 연락을 유지하기로 했던 유일한 사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정확한 목소리. 15년 동안 제 옆에서 일했던 사람의 목소리. 박 실장,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혹시 기억하나? 10년 전 민수 장인어른 회사에 투자한 거 기억합니다. 3천억 원입니다. 전액 회수 시작해.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확실하십니까? 응,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계약 조항 확인했지? 투자자 요청 시 6개월 내 회수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절차 시작해. 법무팀 통해서 정식으로. 알겠습니다. 박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저는 백미러를 다시 봤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뺨이 보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저는 산삼 상자를 조수석에 내려놨습니다. 작년 가을 산에서 직접 캔 산삼. 30년은 좋게 됐을 것 같은 산삼. 며느리에게 주려고 가져온 것. 하지만 이제 줄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와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빌딩이 사라지고 산이 나타났습니다. 아스팔트가 끝나고 흙길이 시작됐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됐을 겁니다. 저는 양평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10년 동안 익숙해진 그 길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었습니다. 낡은 경차가 흙길을 덜컹거리며 올라갔습니다. 반 옆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끄자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수진아, 며느리의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산삼 상자를 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루에 올라서자 익숙한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10년 동안 살아온 집. 처음에는 너무 좁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편했습니다. 아니,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전까지는 산삼 상자를 부엌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한 통,
된장 반통, 계란 몇 개, 저녁을 차릴 재료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밭이 보였습니다. 어제까지 고구마를 캐던 밭, 오늘 아침 며느리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던 밭, 직접 키운 거야. 제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응,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셨다면서요? 그래, 왜? 아무 말씀 없이 그냥 가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당혹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며느리가 저를 노숙자로 오해했다고, 뺨을 때렸다고, 경비를 불렀다고, 그냥 바빠 보이길래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가 실수를 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인 줄 몰랐대요. 정말로 차림이 너무 다르셔서. 알아. 제가 민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가 이해해 주세요. 수진이도 많이 놀랐어요. 그래,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수진이랑 같이 갈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민수는 보지 못했지만. 아니야, 괜찮아. 아버지, 바쁠 텐데 시골까지 올 필요 없어. 나도 할 일 많아.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하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수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하지만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많이 놀랐어요. 민수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놀란 건 수진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10년 동안 조용히 살아온 제 선택이 오늘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밭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배추를 심을 차례였습니다. 호미를 들고 밭고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파내자 지렁이 한 마리가 꿈틀거렸습니다. 살아있는 흙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갖고 온 흙,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고통이 좋았습니다. 생각을 멈추게 해주니까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최 선생님. 고개를 들었습니다. 옆집 김씨 아주머니였습니다. 60을 넘긴 분이었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습니다. 어머,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김씨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배추 심으려고요. 저는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서울 다녀오셨다면서요? 아드님 결혼기념일이라고. 네, 잘 다녀오셨어요? 며느님이 좋아하셨겠어요. 고구마며 호박이며 직접 키운 거 가져가셨잖아요. 김씨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며느리가 받지 않았다고? 아니, 저를 알아보지도 못했다고? 좋아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됐네요. 자식 농사가 제일이에요. 김씨 아주머니가 말하며 자기 밭으로 갔습니다. 저는 다시 호미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자식 농사가 제일이에요. 김씨 아주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자식 농사를 잘 지은 걸까요? 아들은 잘 컸습니다. 대학도 좋은 곳을 나왔고 직장도 괜찮은 곳에 다닙니다. 결혼도 했고 며느리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간단히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에 된장찌개, 계란 1개, 혼자 먹는 밥은 빨리 식었습니다. 식탁 위에 산삼 상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산삼의 무게가 아니라 의미의 무게였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산삼이 곱게 누워 있었습니다. 뿌리가 사람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주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받지 않을 겁니다. 아들에게 주자니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먹게 될 겁니다. 혼자.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찬장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 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투자금 회수 절차 시작했습니다. 박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법무팀에서 정식 통보 발송했고 상대 측 반응은 어때?
당황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라 준비가 안 됐다고 합니다. 계약대로 하면 돼. 제가 말했습니다. 6개월 시간 주기로 했잖아. 네. 다만 박 실장이 말을 잠깐 멈췄습니다. 다만 상대 측에서 회장님과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밭에 배추 모종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결하지 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밭으로 나갔습니다. 해질 무렵까지 일을 했습니다. 배추 모종을 다 심었습니다.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높고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제 뉴스였습니다. 건설업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건설,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공. 제가 10년 전에 몸담았던 업계였습니다. 낯익은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10년 전에 이미 은퇴했으니까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규칙적이고 변함없는 소리. 하지만 제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하는 게, 며느리의 집안을 공경에 빠뜨리는 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한 건 저였습니다. 10년 동안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 가족과 제대로 관계를 맺지 않은 것, 그냥 조용히 살면 된다고 생각한 것, 그게 실수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일 밭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배추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를 만나면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른 이웃들과도 마주쳤습니다. 최 선생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알았습니다. 제 얼굴이 변하고 있다는 걸.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눈가에 그늘이 짙어졌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응, 수진이 아버지 회사 쪽에서 연락이 왔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한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정말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왜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투자할 때부터 조건이 있었어. 투자자 요청 시 회수 가능하다고. 그건 알아요. 하지만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이냐고. 제가 민수의 말을 대신 이었습니다. 네, 민수야.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번에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들었습니다. 그래, 수진이가 날 몰라봤어. 아니, 알아보려 하지 않았어. 제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법이지. 아버지, 나는 10년 동안 조용히 살았어. 가족들한테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지.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내 실수야. 하지만 수진이도 실수했어. 아버지, 수진이가 정말 죄송하다고, 미안하다는 말은 이미 들었어. 제가 민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낼 수는 없어. 그럼 투자금 회수는 막을 수 없나요? 민수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없어. 제가 답했습니다. 이미 시작했어. 법무팀 통해서 정식으로. 전화 너머로 민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늙은 남자의 얼굴, 주름투성이 얼굴, 외로운 얼굴.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으니까요. 이게 맞는 걸까? 같은 질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밭에 나가 배추를 돌봤습니다. 해가 뜨면 일을 시작하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밭을 매는 손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배추를 보는 눈길도 달라졌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주게 될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상대 측에서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회수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합니다. 계약은 6개월입니다. 그럼 계약대로 하면 되지. 제가 말했습니다. 네. 다만 박 실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상대 측 대표님께서 회장님을 직접 뵙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밭을 내다봤습니다. 바람에 배추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만날 필요 없어. 알겠습니다. 박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뭔데? 상대 측 회사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투자금이 회수되면 유동성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계약 위반한 것도 아니고 정당한 권리 행사야.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김 씨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호박 한 덩이를 들고 계셨습니다. 최 선생님, 이거 좀 드세요. 아니, 이런 걸 왜? 저희 집에 너무 많이 열렸어요. 혼자 사시니까 반찬 해 드시라고요. 김 씨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호박을 받았습니다. 묵직하고 따뜻했습니다. 햇볕을 받고 자란 호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려? 이웃끼리 당연한 거지요. 김 씨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아드님은 잘 계시고요? 네. 대답이 늦어졌습니다. 김 씨 아주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 이웃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김 씨 아주머니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호박을 들여다봤습니다. 둥글고 단단한 호박, 정성껏 길러낸 호박, 이웃끼리 당연한 거지요. 김 씨 아주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웃끼리는 당연한 일인데 가족끼리는 왜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날 밤 호박죽을 끓였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이었습니다. 호박을 삶아 으깨고 찹쌀가루를 넣었습니다. 천천히 저으며 끓였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죽이 다 되었습니다. 그릇에 담아 식탁에 놓았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먹었습니다. 천천히 한 숟가락씩 달콤하고 구수했습니다. 김 씨 아주머니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가족에게 이런 걸 해줘 본 게 언제였더라.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내가 다 해줬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밥 한 끼 제대로 해준 기억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직접 키운 거야. 호텔 로비에서 했던 제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받을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몰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밭에 나갔더니 배추 몇 포기가 잘려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칼로 자른 흔적이었습니다. 도둑이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필요했나 보구나. 그냥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잘린 배추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내내 밭을 돌봤습니다. 점심때쯤 되어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낯선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흘길에 어울리지 않는 고급차였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혹시 최영철 선생님 댁이 어디신가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호미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제가 최영철입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이십니까? 회장은 옛날 이야기고요. 지금은 그냥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누구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저는 건설 대표 강민호라고 합니다. 남자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아버지시군요. 네. 강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갑자기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강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투자금 회수건으로 왔습니다. 그거는 법무팀하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강민호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기간을 조금만 연장해 주십시오. 6개월은 너무 촉박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회사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투자금이 나가면 큰 타격을 입습니다. 저는 강민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눈가에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10년 전 제 모습 같았습니다. 회사를 키우느라 밤낮 없이 뛰어다니던 시절 저도 회사를 운영해 봐서 압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생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돌아가시지요. 제가 말하며 호미를 집어들었습니다. 강민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혹시 저희 딸 수진이 때문입니까?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민호가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직원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저는 밭을 내다봤습니다. 배추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생계는 대표님이 책임지셔야 할 문제 아닙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투자금 회수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민호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로 향했습니다. 차 문을 열다가 다시 돌아봤습니다. 선생님, 네, 저희 딸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딸의 잘못을 회사 전체가 책임져야 합니까? 저는 강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따님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제대로 관계를 맺지 않은 것.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따님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호미를 들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강민호는 한참을 더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나갔습니다. 차가 사라지고 나서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딸의 잘못을 회사 전체가 책임져야 합니까? 강민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결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법이지. 제가 평생 지키려 했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며느리는 정확히 그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씻고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몸무게가 빠지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아버지, 장인어른이 아버지를 찾아뵀다고 들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래, 정말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화가 나신 겁니까?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럼 수진이한테? 그것도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왜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장인어른 회사가 어려워지면 수진이도 힘들어집니다. 그럼 저도 힘들어지고요. 알면서 왜 이러세요? 민수야.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수진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네.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들었니? 들었습니다. 실수였다고. 실수가 아니야. 제가 민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수진 씨의 본성이야. 아버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초라해 보이면 함부로 대하는 것.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게 수진 씨야. 아버지, 수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평소에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평소에는 그랬겠지.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모습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이야. 아버지, 너도 이제 알아야 해.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가 끄는 겁니다.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들과 이렇게 대화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대화가 아니라 대립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둠만 보였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같은 질문이 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이미 너무 멀리 왔다는 것.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밭에 나가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배추를 보면 강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호미를 들면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 실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상대 측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계약 조항에 대한 해석 문제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해보라고 해. 회장님,
계약서는 완벽해. 우리 법무팀이 작성한 거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소송해봤자 이길 수 없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 실장, 네,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제가 물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결정을 따를 뿐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제 그림자도 길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밭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배추들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같은 질문이 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답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밀려왔습니다. 찬장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넣어뒀던 산삼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산삼이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 모양의 뿌리, 작년 가을 산에서 캤던 산삼, 며느리에게 주려고 했던 선물,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수진 씨가 이걸 받았다면 어땠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에서 제가 노숙자처럼 보이지 않았다면, 깨끗한 옷을 입고 제대로 된 선물 상자를 들고 갔다면 수진은 저를 알아봤을까요? 아니, 알아보지 못했어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건 의미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현실은 달랐으니까요. 저는 초라한 행색으로 갔고 수지는 저를 노숙자로 봤습니다. 그리고 뺨을 때렸습니다. 산삼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찬장에 넣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밖이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저는 씻지도 않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배추를 돌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밭에 도착하자마자 멈춰섰습니다. 누군가 있었습니다. 차 한 대가 반 옆에 서 있었고 그 옆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자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제 며느리 수진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흘길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습니다. 수진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아버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호텔에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버님을 몰라봤습니다. 아니,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눈물이 수진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초라해 보인다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수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며느리를. 하지만 제 가슴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버님. 사과는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용서는 할 수 없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아버님, 당신은 저를 몰라봤습니다. 그건 실수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숙자처럼 보이는 사람을 함부로 대한 것,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당신의 본성입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수진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못 믿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뉘우치는지 아니면 장인어른 회사 때문에 사과하는 건지. 수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회사 때문입니다.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때문에 왔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투자금이 회수되면서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밤새 회사 일로 고민하십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게 다 제 잘못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입니다. 수진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뭘 말입니까? 호텔에서 일어난 일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얼굴을
제가 때린 그 순간을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밤마다 꿈에 나옵니다. 아버님께서 바닥에 떨어진 고구마를 주우시던 모습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밭을 내다봤습니다. 배추가 아침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슬이 잎에 맺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네 아버님, 후회하는 것과 변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할 수 있을까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변해야 합니다.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으로. 네, 그럴 자신 있습니까? 수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한참 만에 수진이 말했습니다. 자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정직하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수진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아버님, 수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투자금 회수를 막아주실 수 없나요?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입니다. 아버지 회사가 정말 어렵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건 당신 아버지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입니다. 수진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수진이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이힐이 흙길에 빠졌습니다. 비틀거렸지만 균형을 잡았습니다. 차 문을 열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아버님, 네, 제가 정말 변할 수 있다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는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진을 바라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진이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나갔습니다. 차가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배추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밭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또 같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 중요한 걸 잊고 있다는 느낌. 오후가 되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울렸을 때 받았습니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응, 수진이가 아버지를 찾아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셨습니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들었을 거 아니냐? 제가 말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뭐냐? 아버지는 정말 수진이를 용서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사랑합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론 잘못했습니다. 크게 잘못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그래도 제 아내입니다.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이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께서 수진이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민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도 아버지와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민수야, 너, 수진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도 너무 가혹하십니다. 민수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습니다. 투자금 회수하시는 것, 장인어른 회사를 어렵게 만드시는 것, 그건 복수 아닙니까? 민수가 물었습니다. 수진이에게 대한 복수 아닙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해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이해합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회사 전체를, 수많은 직원들을. 민수야,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그럼 뭡니까? 가르침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그 대가가 너무 큽니다.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이 아버지 회사가 무너지면 수진이도 힘들어집니다. 저도 힘들어집니다. 알아. 그럼 왜 이러십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투자금 회수를 멈춰 주십시오.
보세요. 저는 밭을 내다봤습니다. 배추들이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못해, 제가 말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어. 알겠습니다. 민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께서 수진이를 용서하실 때까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저를 떠났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아니, 제 때문에, 제 선택 때문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뜨겁고 쓰라렸습니다. 민수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람만 불어왔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바람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밭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저는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 그 별들 사이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전 은퇴를 결심했을 때, 조용히 살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결과를 원했던 걸까요? 아들과의 단절을, 가족과의 이별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화롭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멀리서 불렀습니다. 최 선생님,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가까이 왔습니다. 어머,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추운데. 김씨 아주머니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집에 가셔야죠.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러세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제가 겨우 말했습니다. 거짓말. 눈물 자국이 다 보이는데요. 김씨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따뜻한 차라도 드셔야죠. 김씨 아주머니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거실에 앉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구수한 보리차 향이 퍼졌습니다. 드세요. 김씨 아주머니가 찻잔을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서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웃이 걱정돼서 그러는데요. 김씨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과 싸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 며느리 때문에요. 무슨 일인데요? 김씨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호텔에서 있었던 일을, 며느리가 저를 노숙자로 오해한 일을, 뺨을 맞은 일을,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한 일을, 그리고 오늘 아들이 연락을 끊겠다고 한 일을. 김씨 아주머니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최 선생님, 마침내 김씨 아주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요. 말씀하세요. 선생님께서 조금 지나치신 것 같아요. 김씨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님이 잘못했습니다. 크게 잘못했어요. 하지만 가족입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가족은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하는 관계예요. 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요. 김씨 아주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잘못하신 게 있어요. 뭡니까? 10년 동안 가족들한테 제대로 알리지 않으셨잖아요.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김씨 아주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것도 잘못 아닐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잘못했으면 서로 용서해야죠. 김씨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한쪽만 용서를 요구하면 안 돼요. 제가 뭘 용서받아야 합니까? 10년 동안 가족과 제대로 관계 맺지 않은 것. 김씨 아주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가족에 대한 잘못이에요. 저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차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셨습니다. 쓰고 떨궜습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돌아간 뒤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규칙적인 소리. 하지만 제 심장은 불규칙했습니다. 10년 동안 가족과 제대로 관계 맺지 않은 것. 김씨 아주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한 걸까요? 조용히 살고 싶어서 시골로 내려온 것이, 가족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정체를 숨긴 것이,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두려웠던 겁니다. 가족들이 제 돈을 보고 다가올까봐. 진짜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 재산을 원할까봐. 그래서 모든 걸 숨기고 도망친 겁니다. 시골로 혼자서.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족들은 저를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노숙자로 봤습니다. 아들은 저를 떠났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것보다 더 나쁜 결과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밭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배추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자라고 있다는 걸. 나도 다시 자랄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 상황에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수의 번호를 받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소파에서 잔 탓이었습니다. 창밖이 밝았습니다. 해가 이미 떠올랐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밭에 나가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그대로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얗고 텅 빈 천장, 제 마음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 실장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회장님, 응, 괜찮으십니까? 박 실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목소리가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괜찮아. 무슨 일이야? 투자금 회수 건입니다.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상대 측에서 최종 제안을 해왔습니다. 뭔데? 회수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되 이자를 추가로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박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현 시장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거절해. 회장님, 계약대로 진행해. 6개월 안에 회수. 제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망설임이 묻어났습니다. 박 실장, 네, 회장님, 뭔가 할 말 있지? 제가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만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무슨 뜻이야? 투자금 회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박 실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잃으시는 것이 더 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계속 말해봐. 아드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박 실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것들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가족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은 가족을 지키는 게 아니라 멀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박 실장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송구합니다. 제가 지나쳤습니다.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 생각을 말해줘서. 저는 회장님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알았어. 일단 계속 진행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박 실장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가족을 멀어지게 하는 것,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가족을 잃고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제 선택으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된장, 계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찬장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산삼 상자가 있었습니다. 꺼내서 식탁에 놓았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산삼이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주려던 선물. 하지만 이제는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산삼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살아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것, 저 같았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산삼 상자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너무 고집 부리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내는 늘 그랬습니다. 제가 고집을 부릴 때마다 말렸습니다.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그랬습니다. 가족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산삼 상자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찬장에 넣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밭으로 향했습니다. 배추를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밭에 도착해서도 일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서 배추를 바라봤습니다. 초록색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뒤로 가고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 누군가 불렀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 씨 아주머니였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계셨습니다. 이거 좀 드세요. 가까이 오시더니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어젯밤에 보니까 많이 힘들어 보이시길래요. 아침은 드셨어요? 아니요. 그럴 줄 알았어요. 드세요. 김 씨 아주머니가 도시락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김 씨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네, 어젯밤에 제가 한 말 너무 심했나 싶어서요. 김 씨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뭐가 잘못이에요? 누구나 실수하는 거죠. 김 씨 아주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는 거예요. 고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못 고칠 게 뭐 있어요. 김 씨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할 것 없어요. 김 씨 아주머니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밥과 나물, 계란말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따뜻하고 맛있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운 눈물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다 먹고 나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배추 사이에 잡초를 뽑았습니다. 물을 주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일을 하는 동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수진 씨, 죄송합니다. 개인 번호로 전화드려서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 오빠한테 번호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데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제가 선생님 댁으로 가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입니까? 네, 지금 양평으로 가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진이 무엇을 보여주려는 걸까요? 1시간쯤 지나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밭에서 일하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색 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왔던 차였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남자였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가까이 오자 알았습니다. 노숙자였습니다. 아니, 노숙자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낡은 옷에 헝클어진 머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진이 인사했습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분은 박종민 씨라고 하십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하시는 분입니다. 박종민이라는 남자가 저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분을 데려오셨습니까? 제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 보여드리려고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제가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무슨 말입니까? 호텔에서 선생님께 한 짓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깨달았습니다.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것. 수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 동안 서울역에 갔습니다. 서울역에요? 네. 노숙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밥을 나눠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수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분들도 다 사연이 있으셨습니다. 다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수진이 박종민을 돌아봤습니다. 이분은 회사 부도로 모든 걸 잃으셨다고 합니다. 가족도 떠났고요. 박종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알루미늄 캔을 모으고 계십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을 어떻게 대할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피합니다. 무시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했던 것처럼. 수진 씨, 죄송합니다. 선생님. 수진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수진 씨.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변하고 싶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일어나세요.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박종민을 봤습니다. 박 선생님. 네. 박종민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데까지 모시고 와서요. 아닙니다. 박종민이 손을 저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수진 씨가 저한테 많이 도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밥도 사주시고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박종민이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 대접 받았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진 씨, 네, 선생님, 정말 변하려고 하시는군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한참을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변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자금 회수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밭을 돌아봤습니다. 배추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라고 있었습니다. 변하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한테 연락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회수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겠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계속 변하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으로. 네, 약속드립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박종민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뭔가 따뜻한 게 가슴에서 올라왔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박종민을 불렀습니다. 네, 점심 드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그럼 같이 드시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박종민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혼자 먹을 거였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도 같이 드시죠. 네, 감사합니다. 수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정성을 담았습니다.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드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박종민이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고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맛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수진도 조용히 먹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저도 함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식사. 따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 네, 투자금 회수건 상대 측 제안을 받아들이겠네. 정말이십니까? 박 실장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1년 연장. 그리고 추가 이자. 제가 말했습니다. 계약서 다시 작성해서 보내줘. 알겠습니다. 회장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박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걸었을 때 받았습니다. 네.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십니까? 아빠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투자금 회수 멈췄어. 제가 말했습니다. 1년으로 연장했어. 정말입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 씨가 왔었어. 오늘. 들었습니다. 많이 변했더라. 아니,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더라.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변하기로 했어. 아버지, 미안하다, 민수야.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빠가 너무 고집부렸어. 아닙니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에도 울음이 섞였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10년 동안 제대로 된 아빠 노릇을 못했어.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아빠로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으로서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당연한 거지.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수야, 네, 아버지. 이번 주말에 내려올 수 있니? 수진 씨랑 같이. 정말입니까? 아빠가 밥 해줄게. 제가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밥, 정성 담아서. 네, 가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밭으로 나갔습니다. 배추를 돌봤습니다. 잡초를 뽑고 물을 주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배추잎이 흔들렸습니다. 살아있는 소리였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법이지. 제가 평생 지키려 했던 원칙. 하지만 정작 저는 어땠을까요? 가족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며느리를, 아들을. 이제는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진짜 속을 보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찬장을 열었습니다.
한삼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수진에게 줘야겠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제 가족에게.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밭이 보였습니다. 배추들이 저녁 노을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도 다시 자라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천천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말마다 민수와 수진이 내려왔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반일도 함께 했습니다. 수진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배추를 함께 돌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어느 날 수진이 불렀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뭐가? 기회를 주셔서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수진을 봤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흙 묻은 손, 하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제가 말했습니다. 나한테도 기회를 줘서. 네, 아빠 노릇 다시 할 수 있는 기회. 수진이 웃었습니다. 밝고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밭에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배추는 이미 수확했고 이제는 상추를 심을 차례였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함께 모종을 심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잘하고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 씨도 잘하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밭을 가꿨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습니다.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불렀습니다. 응, 행복하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밭을 돌아봤습니다. 초록색 모종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자라날 것들, 변할 것들, 그리고 옆을 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제 가족이었습니다. 응, 제가 대답했습니다.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주지 못했던 것. 하지만 가족이 주는 것, 함께 있는 것만으로 느껴지는 것. 나도요, 아버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저도요, 아버님.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아내,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 행복해.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껴졌습니다. 아내도 웃고 있을 거라는 걸.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수진이 밥을 하고 민수가 상을 차렸습니다. 저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와, 아버지 솜씨가 늘으셨네요. 민수가 감탄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맛있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늘었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있잖아요. 그래, 고마워. 세 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가 오갔습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물어봐. 왜? 10년 전에 시골로 내려오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어. 제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사람들이 나를 돈으로 볼까봐.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진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을 볼까봐. 아버지, 그래서 도망친 거야. 모든 걸 숨기고.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 네, 진짜 중요한 건 숨기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였어. 저는 수진을 봤습니다.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야. 맞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래, 늦었지만 다행이지.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대로 할 거야. 아빠로서, 장인어른으로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수와 수진이 함께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객실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홀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속을 보는 사람들이, 그리고 저도 그들의 진짜 속을 보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